네,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지진으로 액상화가 발생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 땅속에서는 이 크고 작은 동공 여러 곳이 생겨서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액상화 얘기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 7시 45분째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북한 함북 길주에서 2.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풍계리 부근이고 우리 군 당국도 이게 지난 9월에 있었던 핵실험 여파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아마 그 풍계리 지역에서 핵실험이 있었고요. 예. 그 핵실험의 여파로 집안 구조가 약해져가지고 함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 함몰되는 부분이 함몰되면서 일어난 지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가와 똑같은 생각이시군요. 예. 예. 자, 핵실험 여파로 일단 북한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네. 이제 포항 쪽 액상화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저희가 액상화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진으로 인해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구조물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예. 보니까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뭐 일본에서 하는 조사 방법을 차용해서 이렇게 쓴 겁니까? 화면에 보는 것처럼 한 4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액상화 조사 방법은 액상화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가 첫 번째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대표성을 가진 지역에다가 시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한 20m 내외에 있는 퇴적층을 갖다 조사하는 방법을 아마 적용했을 겁니다. 예. 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그 액상화 위험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액상화 위험 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다른 곳은 다 5 이하로 나오는데 한 예. 곳에서만 6.5 정도로 나와가지고 높은 단계로만 판정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지금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좀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사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액상화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구조물들이 붕괴될 위험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상화 위험 지수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네. 액상화 위험 지수가 1에서부터 5까지는 낮은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다음에 5에서 15까지는 높은 단계, 그다음에 5 이상은 매우 높은 단계로 이제 그 대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구조물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부실 시공된거나 노후된 그 건물들은 액상화에 의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액상화 위험 지수가 15가 넘어가면은 그거는 뭐 내진 설계라가 돼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심각한 파손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돼 있더라도 집안 자체가 물렁하고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번 지진으로 보니까 대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게 보였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허물 거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고. 근데 대성 아파트와 같은 포항 지진 때문에 건물이 기울어진 게 액상화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 대성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 그거는 이번에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진앙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건축된 지가 뭐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대성 아파트가 기울어진 거는 지진의 직접적인 영향. 지진이 발생하면은 맨 처음에 오는 P파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는 S파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오는 진폭이 상당히 큰 표면파가 있습니다. 예, 예. 이 표면파에 의해서 아마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물렁한 액상화가 아니고 그 흔들림 충격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기울어졌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초에 이제 포항에 이제 건물들이 좀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액상화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한 지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까 액상화 위험 지수의 5 이하로 예. 다 판단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구조물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진앙과 가까운 지점에서 일어난 것이지 뭐 액상화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진원 지역이 진앙 지역이 예. 뭐 한동대도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죠. 예. 그다음 흥해초등학교 이런 다 그 진앙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그 진앙 지역이 약 한 5cm 정도 이렇게 융기된 현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만 돼도 뭐 상당한 피해가 많이 일어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포항에 이번에 10곳을 시추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망천리 논 한 곳이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액상화 높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행히 건물에 있는 곳은 높은 판정을 받은 것이 이번에 조사한 데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에서는 액상화 지수가 높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농사는 계속 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상관없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6.5 정도의 액상화가 돼 있다는 얘기는 예. 어느 정도 밑에 물이 차 있으니까 네. 액상화가 돼 있으면은 그 액상화를 레미데이션, 소위 말해서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하느냐가 네네.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물을 액상화에서 그 물을 좀 잘 배수를 시켜주면은 액상화가 낮아집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토양층을 더 복원을 시켜주면 또 액상화가 낮아지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액상화가 뭐 높은 판정을 받은 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치면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이 액상화 신고 지역 가운데 지하수 용출 그리고 모래 분출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아마 그 수질 검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 여러 가지 그 모래라든가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수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옆에 또 다른 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질 검사는 하셔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예, 제가 교수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액상화라는 게 계속 보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아니다, 처음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액상화는 뭐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가요? 뭐 저희가 꼭, 지금까지 몰랐던 거군요. 그렇죠. 예, 이번에 그 국민들께서 이제 액상화라는 또 하나의 위험 예. 요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겠습니다만은 액상화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파트의 옹벽 같은 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것도 그 액상화 현상 때문입니다. 그 지하수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지하수가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지하수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그 압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옹벽이 무너지는 그런 액상화 현상들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도 보면은 지진 때문에 그 액상화가 이슈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액상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액상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포항 지진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알게 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걸 다른 지역으로 가보죠. 먼저 부산 낙동강 하구와 또 수영만 매립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진에 따른 액상화 조사를 했나 봅니다. 부산에 지진이 올 경우에 굉장히 피해가 심해질 것 같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작년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 그 지진에 의해서 흔들린 정도를 보면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은 부산이나 창원, 대구가 많이 흔들렸어요. 네네. 예.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매립지 이게 다 액상화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면 액상화된 지역은 지진이 올 경우에 이게 지진파가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런 지역을 미리 좀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걸로 부산 생각합니다. 지역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럼 부산에 지진이 올 경우에는 어떤 피해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포항 지진을 보면은요, 네. 그 경주 지진과 조금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부산 지역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예. 포항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은 규모가 5.4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은
규모가 5.8입니다. 컸죠. 예. 예. 그 차이가 한 4배 정도 됩니다. 예. 에너지 규모로. 예.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은 경주 지진이 더 피해가 커야 되는데 예. 피해 규모를 보면 경주 지진은 약 한 90억 정도. 근데 이번에 포항 지진은 1,235억 정도거든요. 놀랄 정도였죠.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지진이 발생하는 심도, 그걸 진원이라고 합니다. 예. 진원이 지표에 가깝습니다. 경주 지진은 10에서 15km고 이번에 예. 그 포항 지진은 4에서 한 7km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가 컸고 그다음에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예. 그 포항이 한 5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게 저는 포항의 지진이 일종의 직하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하 지진이라는 어떤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바로 밑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 그러면은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예. 미루어 짐작컨대 부산에서 그 직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포항 지진보다 같은 규모로 부산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예. 1,235억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포항 지진 진앙에서 가까운 곳에서 동공 7개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이 동공 현상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액상화 현상에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토양층이 유동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양이 유실이 돼 버립니다. 그 유실이 돼 가지고 그 밑부분에 이제 동공이 생기게 마련이죠. 빈 공간, 텅 비는 그렇습니다. 공간이라는 거죠. 예. 그 동공이 생기고 예. 따라서 거기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포항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 우리가 그 흔히 그 몇 년 전에는 그 석촌호수 주변에 싱크홀. 싱크홀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걸 예. 지반 침하라고 아하,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 지반 침하가 바로 이와 같은 액상화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네. 액상화에 연관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럼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예. 도로 위에 지금 저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게 이제 어떤 하중에 좀 압박이 있게 되면은 2차 피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군요. 지금 그 지반 침하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죠. 도로에서 가다가 예. 갑자기 땅이 꺼지니까 차가 전복이 되거나 예, 또 예.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수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